MTN 증권부 기자들의 기업 탐방 코너 주주클럽. 오늘은 이민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에 코스피 시장 중소형 합동아이얼이 다녀왔다고요? 네네네. 네. 사실 지난 18일에 한국거래소에서 코스피 중소형 상장사 합동 IR이 열렸는데요. 사실 코스피 시장 중소형 상장법인이 이렇게 IR 행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최초라 많은 애널리스트들과 투자자들이 참가를 했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좀 관심을 끈 기업이 있어서 주주클럽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저는 놀란 게 코스피 시장 중소형 상장사가 네네. 합동아이얼을 처음 했다. 네네. 이게 정말 놀라웠어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코스닥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좀 모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알려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막 활성화가 돼 그렇죠. 있잖아요. IR 행사를 많이 했는데 사실 중소형사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한 7, 80년 된 그런 기업들도 많은데도 네. 불구하고 사실 이런 IR 행사가 없어서 많이 알려지지 못했다. 이런 건 좀 아쉽더라고요. 사실 대기업과 달리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홍보실도 잘 안 돼 있고 안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고 IR 쪽도 사실 그렇게 강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투자자들이 정보를 얻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렇죠. 이런 행사가 좀 자주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투자자들이 어떤 기업에 관심이 좀 많던가요? 일단은 촬영을 위해서 좀 대기를 하고 있을 때 유독 어떻게 보면 KB투자증권의 강태신 스몰캡 팀장하고 이제 잠시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네. 특별히 어떤 기업들 많은 기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좀 주의 깊게 본 상장사라든지 이런 곳이 좀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네. 원비디나 이제 영비천으로 유명한 일양약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이유로는 이제 드링크제와 더불어서 또 최근에 또 신약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좀 가능할 것이다. 좀 그런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신약이요? 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특히나 또 이제 바이오 사업이라든 것이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 투자가 할 수밖에 없는데 증권업계에서도 선진국이 최근에 이제 매출을 내는 부분이 특허하고 기술이라고 이제 강조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큰 회사들, IT 회사들 같은 경우에 기업들 실적이 특히 국내 기업들이 위협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현대증권 박영주 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을 거의 17.7%나 줄어든 5조 9천억 원으로 시장에 파장을 이룬 바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바이오 사업이 앞으로 좀 국내 기업에서 좀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라는 주장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일양약품의 신약 개발도 또 중요하다 이렇게 좀 강조가 되고 있고요. 네. 최근에 또 이아름 하나대투 증권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백신 국산화 정책에 따라서 2020년까지 80%의 백신이 자급화될 것이기 때문에 백신 시설이 있는 업체들이 3천억 원 가량 거의 국산화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백신 자체 생산 시설을 가진 기업이 SK케미칼, 녹십자 그리고 일양약품을 꼽았습니다. 네, 일양약품은 처음 들어봤는데 원비디, 영비천 이런 거 그쵸. 이름 들어보니까 어떤 기업인지 알 것 같습니다. 꽤 오래된 기업인가요? 네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946년에 창업을 해서 현재 이제 좀 역사가 좀 깊은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1957년에는 제1호 제품이 이제 노르모정을 발매를 하고 그리고 1974년에 이제 코스피 시장에 기업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 1986년부터 신약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요. 드렁크 판매 수익을 연구 개발에 사용을 했고요. 그 결과 지난 2008년 국산 14호 신약 놀텍 위산 분비 억제제죠. 그거랑 이제 2012년에 국산 18호 신약인 슈펙트 백혈병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특히 놀텍 같은 경우에는 김동연 대표가 지금 거의 일양약품에서 한 40년 가까이 계신 김동연 대표가 기획부터 완성까지 주도를 했기 때문에 좀 애정이 깊고요. 그리고 또 백혈병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컸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김동연 일양약품 대표 인터뷰 들어보시죠. 일양약품은 최근 몇 년간 다른 회사와의 차별의 전략으로 신약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국내 14호 신약하고 국내 18호 신약을 이미 개발해서 시판중에 있고 또 세 번째로 새로운 기전을 갖는 그런 항바이러스제 이런 것이 지금 아마 심도 있게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국내 최대의 백신 공장을 설립하고 거기에다가 한 700억 정도의 투자를 해서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놀텍 같은 경우에는 김동연 대표가 뭐 기획부터 완성까지 주력해서 뭐 이렇게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놀텍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까요? 네, 놀텍은 그 올해 그 세계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봤을 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넥시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제품들이 이제 특허가 좀 만료가 되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놀텍이 이 시장에 이제 좀 진출을 해가지고 향후에 500억 원대의 매출을 좀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 이제 1992년에 과학기술부, 98년에 보건복지부 이제 신약개발 과제 선정 등의 지원 사업의 하나로서 이제 선정이 돼서 연구 개발을 했고요. 그 사실 식도 이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전 세계 20% 이상의 인구들이 좀 이렇게 겪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더더욱이나 좀 관심이 많고, 또 최근에는 이제 터키에 이제 있는 국내 1위 제약사인 압디브라함이라는 그 수출 본계약을 체결했고요. 향후 5년 동안 한 3억 불 정도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것이다. 라고 이제 회사 측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터키에 있는 회사는 물론이고 이 회사의 기준으로 이제 주변 5개국의 이제 놀텍의 공급을 독점적으로 해서 이제 유럽 진출을 할 계획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또 아랍에미레이트의 이제 라이프라인 헬스케어 그룹인 라이프파마도 이제 놀텍과 이제 독점 공급을 해가지고 이제 향후 이제 라이선스 계약도 지금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이유로 이제 사우디나 뭐 오만, 카타르 뭐 이런 국가에도 지금 이제 진출을 할 계획입니다. 네. 사실 그 뭐 식도염이라든지 위장병 관련된 약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도 위가 안 좋아서 뭐 거의 대부분의 약들을 많이 먹어봤는데 제네릭 약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놀텍이라는 약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좀 불확실한 거죠? 사실 아직 지금은 사실 이제 성장해 가는 과정이고, 근데 아까 이제 제네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외에 있는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많은데, 사실 놀텍은 이제 국산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조금 이제 관심을 끌고, 더군다나 이제 앞에서 이제 하나대투증권연구원이 얘기했듯이 이제 국가에서 이제 백신이나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사업에 있어서 좀 지원을 하겠다. 네. 그리고 과거에도 좀 지원을 받아왔고, 그래서 약간 자체 생산이라는 거에 대한 조금 그게 방점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체 생산을 하면 좀 이익이 더 많이 남을까요? 원가 대비. 아무래도 좀 그렇지 않을까요? 처음에 이제 이런 제재 같은 경우에는 임상 1상, 2상, 3상을 거치게 되는데, 1상 때는 사실 거의 이제 초기 단계라서 굉장히 작은 매출밖에 얻을 수 없지만, 이게 2상을 넘어가게 되거나 3상 가까이 되면 네. 거의 약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 굉장히 좀 많은 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백혈병 치료제인 슈펙트에 대해서도 기대가 좀 큰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어디까지 개발이 된 상태인가요? 일단은 지금 슈펙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타이틀이 아시아 최초 만성 골수염 백혈병 치료제인데요. 현재 이제 미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에서 이제 물질 특허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차 치료제로 출시가 돼 있는 상황인데, 1차 치료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이제 3상 환자들을 모집 중에 있고요. 그리고 슈펙트의 강점 중에 하나는 이제 약값인데, 사실 백혈병 같은 질환을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비쌀 거다. 그리고 이게 이제 좀 이게 치료를 계속하게 되면 뭐 가족이나 이제 가정에 좀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슈펙트 약값은 이제 하루치가 한 64,000원. 그러니까 한 달 치료는 한 179만 2천 원인데, 네. 실제 이제 약값의 5%가 이제 환자 본인 부담금이라고 볼 때 한 89,600원 정도를 부담하는 셈인데요. 네. 현재 지금 백혈병 약 중에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네. 생각보다 백혈병 그 약값이 굉장히 비싸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회사 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 백혈병 환자의 한 60% 이상이 좀 아시아 쪽에 몰려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시아권을 대상으로 이제 다국적 제약사들과 좀 경쟁을 해서 좀 이겨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경제적인 이제 가격이 좀 강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10월에는 중국 양주 일양, 그러니까 일양약품의 자회사 이제 계열회사 격인데요. 이 양주일양과 이제 슈펙트의 기술 수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해서 이제 3상에 준하는 임상을 양주 측에서 실사를 하고 해당 비용도 이제 양주 측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일양약품에 지급되는 계약금은 총 이제 300만 불 정도고요. 그리고 중국 내 시장에 진입해 최초 5년간 한 2,5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놀텍과 마찬가지로 이제 압디브라함과 이제 수출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네. 놀텍과 슈펙트 이런 그렇죠. 신약
약들, 신약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기존의 드링크제로 이제 성장한 회사잖아요. 네네네. 그 드링크제의 지금 실적 추이 같은 것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그 고려인삼 드링크라고 불리는 저희가 흔히 아는 원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전체 그 판매가 거의 그 상당한 수준으로 그 1, 2위 수준으로 이제 나와 있고요. 중국에서 많이 마시는군요. 그렇죠. 또 매출한 거의 1,000억 원 정도로 이제 달성을 네. 했고 올해는 이 드링크제로 해가지고 한 1,300억 원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 한때는 이제 중국 진출 초반에는 사실 좀 부진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사실 일양약품의 어떤 중국 법인들이 진입이 어렵기 때문인 부분이 있는데 네. 그 드링크제와 이제 신약이 나란히 매출을 좀 높여가면서 앞으로는 좀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네. 좀 얘기를 했습니다. 매출 실적이랑 시장 점유율 추이를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은 그 지난해 4월부터 그리고 올해 3월 말까지 기준으로 좀 봤을 때 매출액은 1,477억 원, 그리고 전년 같은 기간에 그 1,464억 원에 비해서 소폭 이제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이제 47억 원으로 한 46% 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 회사 측은 이제 놀택의 판매와 이제 기술 수출 뭐 이런 것 때문이라고 이제 설명을 네. 했고요. 그렇군요. 주주 구성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어떻게 돼 있나요? 일단 정돈 회장이 22.72%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아버지와 이제 아들 등의 지분을 합하면 그 우호 지분이죠. 한 27%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까 이제 인터뷰에서 설명한 이제 대표이사 이제 사장인 김동연 대표는 한 0.05% 정도 가지고 있고요. 계열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양주 일양 제약유황공사, 뭐 칸테크 등이 있는데 그 지분율은 각각 다 5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칸테크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 1,500만 원 정도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이제 광동제약과 한동약품, 본영제약과 비교하면 사실 일양약품은 매출은 한 절반 수준 정도입니다. 그 지난해 광동제약이 한 4,600억 원, 한동약품과 이제 보령제약이 한 3,200억 원 정도임을 볼 때 한 이 일양약품이 한 1,500억 원 정도니까 한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매출 비중은 사실 원비디가 한 4.31%, 그리고 뭐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인 이제 하이트린이 한 8.83%, 놀텍이 한 7% 정도고요. 나머지는 이제 혈액 강화제 등 기타에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출 물량은 한 18%로 한 269억 원 정도입니다. 네. 뭐 건물과 토지, 뭐 배당 현황 이런 것도 토지가 많네요. 보니까 뭐 건물이 157억 원어치, 네네. 뭐 토지는 장부가액으로 1,252억 원어치 가량 있네요. 네네. 네. 향후 회사 방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일단 그 글로벌 백신 사업 진출을 위해서 이제 그 항바이러스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지난해 4월부터 이제 인플루엔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민재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기고만장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